풍산자 반복 수학 상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마지막 강의구 129페이지예요.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념 박스의 1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밑에 2번 박스에 항상 성립할 조건 이런 거는 거기 있는 말대로만 접근을 하면 문제 안 풀려요. 그러니까 그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딱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그림 그리면서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볼게요. 일단 129페이지 이제 유형 16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처럼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25번 문제 보면 1번에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x가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2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2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자, A를 쓰는 이유가 뭐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일단 A를 쓰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2차항의 계수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준다면 우리는 이걸 떼고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이에요 라고 문제를 풀 거란 말이에요. 자, 요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부등식에서 등호냐 부등호냐의 문제인 거지, 이 숫자가 갖는 역할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이 숫자가 갖는 역할은.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식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냐 0보다 크냐만 보면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봤잖아요.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2차 함수라고 치고 2차식이 있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라고 있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수직선을 그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자, 0보다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길 말하죠. 베타보다 오른쪽, 알파보다 왼쪽. 0보다 크다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면 0은 x축이라고 우리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범위는 베타보다 오른쪽이다, 알파보다 왼쪽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가 사이값이 된다고 했죠. 사이값이 되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사이값이라는 얘기는 0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이거는 기억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방정식 풀듯이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만 조심하고요. 별말 없으면 A를 구해야 되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부등호 방향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거 잠시 다시 봤어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등호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은, 등호는 있으면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거니까 사실 등호는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똑같이 x가 1 또는 3이라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고차항 계수를 만약에 모르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방정식이라면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를 안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x제곱, 맞네요. 4x 플러스 3은 0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겠죠. 그럼 이게 부등식에서도 같다고요. 식의 형태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인데 부등호 방향이 지금 0보다 크냐 작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작은 거보다 작다,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은 0보다 크다인데 등호까지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25번은요. 그래서 방정식이랑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헷갈릴수록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고요.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되게 많은 부분이 겹쳐요. 단 부등호의 방향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26번 볼게요. 26번 때 같은 거 때문에라도 제가 계속 방정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포인트는 방정식의 형태를 만드는 것과 뭐라고요? 부등호의 방향. 자, 다시요. 두 가지예요. 그냥 방정식처럼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식은 동일합니다. 단 부등호의 방향은 조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25번, 26번은 다 풀리고 이와 관련된 유형은 다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정식처럼 생각하되 어쨌든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 중요하더라 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요. 1번 문제 볼게요. 2차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근데 마이너스 2하고 b더라. 이거의 해가 이렇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등호의 방향 0보다 작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확인해주세요. 1이잖아요. 제가 양수 최고차항 계수 확인해달라는 거는 이건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뭐가 됐든 간에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 게 좋습니다. 꼭 물론 1이면 더 편하겠죠. 근데 1까지는 안 봐더라도, 약분이 안 되면 1까지는 안 봐라더라도 음수는 다 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0보다 작다 까지 확인을 한 거죠.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이런 식으로 사이값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사이값이 나온 거예요. 0보다 작으니까 근이 이렇게 사이값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거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은 방향에 문제가 없다. 자, 첫 번째,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처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방정식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b입니다 라고 취급해도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대입한 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a가 뭐가 나오죠? 1이 나오죠. a가 1이 나올 거고요. 1을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b는 당연히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겠죠. 될까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여러분. 되고요. 그냥 방정식처럼 푸셔도 돼요. 지금 거기 26-1번에 그 밑에 한글로 된 풀이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쓴 거거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 풀이가 편하시면 그 풀이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대입해서 푸셔도 되니까 뭐가 됐든 일단 이 문제는 풀 줄 아셔야 돼요. 수학은 제가 자꾸 증명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 말고 다 증명해줘요, 모든 강의에서. 어차피 다 증명해줄 거예요.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설명을 다 들었는데, 개념 설명 다 읽었는데, 들었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증명이든 개념이든 이런 게 그 다음에 눈이 가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서 이제 선순환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일단 펜을 내려놓잖아요. 하기 싫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풀이 과정,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푸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처럼. 근데 중3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런 방법도 괜찮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괜찮아요. 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처럼 푼 거예요? 방정식처럼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잡고 가자고요. 방정식처럼 풀 건데 부등호의 방향은 확인해봐라. 근데 부등호 방향이라는 건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이 차항이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도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까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를 자꾸 따지는 이유가 이제 3번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3번 문제를 보시면요. ax 제곱 그리고 bx 더하기 3. 자, 얘는 방향이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호는 당연히 붙어 있어요. 0보다 작다인데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온대요. 지금 이 부등호 방향이랑 해 형태랑 같나요? 달라요, 여러분. 왜요? 부등호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의 형태가 사이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밑에 문제 3번 문제는 해의 형태가 반대로 나와 있어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부등호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누가 이 A가 음수라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2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대입해서 푸는 걸 해봤으니까 이제 밑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문제 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이 0입니다 라는 방정식을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방정식이요. 자, 근데 이 두 근이 그러면 누구냐? 마이너스 3과 3 또는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식은요, 여러분,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a라고 쓰고요. 우린 그냥 x 더하기 3, x 빼기 1이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 맞나요? 이게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걸 전개를 하는 순간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꼭 여러분이 두 근의 합을 대입하고 곱으로 대입하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일단 그냥 전개하세요, 여러분. ax 제곱 2ax 마이너스 3a는 0이라고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쵸? 전개를 해볼 건데 그러고 나서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3이거든요. 다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상수는 플러스 3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3a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a가 얼마가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등호 방향과 이 근의 형태가 서로 반대라고요. 그 말은 a가 최고차항 계수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구해보면은 음수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a가 1이래요.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 a가 1이죠.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를 일단 두 가지 단계로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식을 지금 현재는 방정식으로 풀었잖아요. 부등식으로 따진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인 거고,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마이너스를 날려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정식을 실제로 푼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3과 1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근이라는 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죠. 이 방향에 맞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방향에 맞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안 길어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자, 여기요. 방정식처럼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을 조심하면 되는데 그 부등호 방향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도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 여러 번 풀어야 되고, 그리고 헷갈릴 때마다 무조건 질문하세요. 학원에 와서 질의응답 시간이나 그 수업 시간에 다 질문하셔서 이런 거 해결해 나가야 돼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통해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의 다음 단원에 가서도 또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꾸 문제를 제가 푸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면 다시 돌아가서 개념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개념 따로 문제 따로도 아니고요.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물론 안 푸는 것보단 낫겠지만 막 그렇게 문제 푸는 양만큼 막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꾸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130페이지.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좀 헷갈릴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129페이지의 그 개념 박스의 2번처럼 말로 푸는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지금 풀이 과정에도 아마 그림이 안 나와 있을 건데 제가 그림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이런 부분들이 안 헷갈려요. 그리고 헷갈리더라도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래서 27번은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래서 27-1번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약속한 거 하나 있죠. 이 0이라는 걸 제가 뭐로 이해하라고 했냐면 x축으로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럼 저 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그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x축이잖아요.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건 0보다 크다는 건 위에 있다. 크다는 건 위, 작다는 건 아래. 그럼 위에 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읽히면 그림이 둥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다라는 건요. 일단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주세요. 둥둥 떠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방정식의 의미에서는 x축이랑 안 만나니까,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x축이랑 만나지 않잖아요. 안 만나니까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근이 없다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되죠?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답니다, 여러분. 근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난다라는 거는 근이 없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근이 없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등식에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식에 이게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석으로 넘어옵니다. 방정식의 관점에서.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그럼 여기서 이 결론대로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판별식 뭐 짝수공식 말고 그냥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작다. 그래서 4k. 그럼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풀이 과정 다 좋아요. 한국말로 쭉 써. 물론 여러분 결국은 한국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 책에 있는 풀이 과정을요. 근데 이거를 중간에 그림을 하나 끼워 넣어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고 과정이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증명이나 이런 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처음에 수학을 접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어렵게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제가 이런 거를 끼워 넣을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방정식, 부등식, 다 함수, 모든 건 다 세트고요. 그림이 먼저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괜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유는 음수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랬죠. 최고차항이 음수인 거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일단 다 떼놓고 시작하자고요. 양수로 바꿔놓고 시작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죄송해요. 애초에 지금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고 있네요. 한 단계 좀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죠. 그럼 다시요. 또 그림 그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 그리러 가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게 x축이란 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부등호의 방향에서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등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x축과 접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접한다, x축과 접한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러니까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간 접하는 곳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좀 별로 안 예쁘니까 그냥 이차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요. x축의 위치가 접하거나 또는 아예 이렇게 둥둥 밑에 있어서 그림이 둥둥 떠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한다라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고요. 둥둥 떠 있다는 건 위에서 봤듯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b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여러분 짝수 공식 쓰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짝수 공식이 헷갈리시는 학생들은 그냥
판별식 하나로만 생각하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생각하세요. 짝수공식 괜히 헷갈리는 것보다는 안 틀리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4K가 마이너스 36이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옆에 가서 이제 6번 문제 보면은 문자가 하나 또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울어요. 전 이거 몰라요 라고 우는데 천천히 해볼게요. k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뭐였냐면 지금, 자, 다시요. 이 문제에서는 이 차항의 개수가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림이 이거라고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림이 떠 있거나 아니면 X축이 그림과 접해 있거나 이거라고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떠 있는 거 먼저 생각할게요, 여러분. 떠 있는 거요. 등호는 붙여주면 되니까 떠 있는 게 이걸 만족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130페이지에 항상 만족한다, 항상 0보다 큰 걸 만족한다라는 거는 이 그림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그림이란 얘기는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 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0보다 크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해석한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K는 양수여야 되고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는 어렵지 않으니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12A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12K가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는 12K, 그래서 K는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단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공통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연립부등식에서 수직선을 그리라는 거고요. 하나는 0보다 크다고, 하나는 3분의 1보다 크다예요. 그럼 공통 부분은 K가 3분의 1보다 큽니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아무리 간단한 거라 하더라도 수직선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13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해가 없도록이에요, 여러분. 되게 극단적이죠. 130페이지는 모든 실수, 근데 131페이지는 만족하는 게 없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건데 쓰는 그림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석하는 방식만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해가 없도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28번 문제 모든 것들은 다 해가 없도록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가 0보다 작은데 이게 이걸 만족하는 게 없대요. 자, 다시요. 천천히. 우리 0이라는 걸 뭐로 생각하자 그랬죠? x축이라고 약속했어요. 자, 해가 없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x축보다 아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다. x축보다 작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없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요.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x축보다 이 부분은 x축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같은 그림이라고. 좀 전에 130페이지에서 봤던 이런 그림이 어떠냐는 거죠. 이런 그림이라면 어쨌든 X축 아래에 뭐가 생기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또는 이게 만약에 접한다라고 쳐도
0은 될지언정 0보다 작은 거, 다시 말하면 x축과 접하긴 하지만 x축보다 밑에 있는 건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 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랑 그림이랑 적절히 섞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개념 박스에 한국말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외우기도 어렵고 외운다고 문제 적용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 이 문제도 참 신기한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지만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작다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건 판별식이 0인 거고 둥둥 떠 있는 건 0보다 작다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0보다 작은 게 해가 없어야 된대요. 0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게 없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려면 아예 둥둥 떠 있거나 아니면 x축과 접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순간 0 되는 건 상관없으니까. 왜? 0보다 작은 것만 안 생기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28번에 1번 풀이과정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고 그림으로 자꾸 그려서 문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4번 문제 보시면 2번부터 봐도 되겠네요. 2번 문제 보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게 나오죠. 자, 마이너스 x제곱 5x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번에는 일단 마이너스 떼세요, 여러분. 문제 뭐 해석하고 다 좋은데 일단 떼고 시작하세요. 뗐어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작아도 안 되고 같아도 안 된대요. 그 말은 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작다로 문제가 끝납니다. 다시요. 자, 이걸 만족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는 이걸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안 되고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하는 게 안 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둥둥 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둥둥 떠 있다라는 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뭐라 그랬죠? 근이 없다.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 논리 그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옆에 가서 최고차항 계수 문자인 거 하나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k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k 최고차항 계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만족하는 게 근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0보다 작으면 안 된대요. 0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건 뭐라 그랬죠? 아예 0보다 크거나 떠 있거나 아니면 0에서 접하거나, 다시 말하면 누구랑? x축이랑. 자, 다시 계속 강조할게요. 0은 x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x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하거나. 자, 다시요. 0보다 작은 게 근이 없다라는 거는 0보다 작은 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없어야 되는 건데 0이 되는 건 상관이 없다라고요. 그럼 다시 2번 문제랑 비교할게요.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아예 떠버려야 되는 거고요. 얘는 0보다 작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작지만 않은 거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해석한다라는 건 다시요. 지금 모양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뜻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왜 같다인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최고차항 계수 확인하고요. 0보다 크다 확인하고요. 판별식 써서 아까처럼 계산해주면 되는데 마지막 답 낼 때 어떡하라고요? 제발 수직선 해서 공통부분 찾으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틀리면 정말 억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131페이지의 하단에 풍셈 포인트 나와 있지만 이거 이렇게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림으로 푸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문제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려울수록 계속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고 자꾸 말로 풀고 그냥 해설 보고 쓱쓱 넘어가 버리면 이거 진짜 못 풀어요, 여러분. 시험 때 무조건 그림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왜 방정식의 내용이나 판별식을 자꾸 끄집어 들어오냐면,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원래 세트예요, 여러분.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어릴 때 그런 드라마가 있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니까, 세트니까 자꾸 그거를 연결시켜서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 그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여러분도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그게 다 된다는 가정하에 132페이지를 볼게요. 이번 강의가 좀 길어질 거예요. 길어질 건데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힘들면은 중간에 끊었다 하셔도 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1차 부등식 때 뭐 절대값 이런 걸 다 해놔서 좀 나왔긴 할 건데 1시간은 안 넘기도록 할게요. 자, 132페이지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 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유형 쉽고. 문제는 다 세트예요.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자, 29번 보시면 2차 함수,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인데 함수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트예요, 여러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보다, 하여튼 1차 함수보다 항상 위쪽. 자, 항상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무조건 크다예요. x값이 뭐가 됐든 무조건 크다예요. 크다. 위쪽. 말 그대로 위쪽이에요. 그림이, 자, 지금 주어진 식이에요, 여러분. 함수 식이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항상 판단하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2차항 개수 1이니까 양수죠. 이 말은 그림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모양만 잡으시면 돼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잡으시고. 자, 1차 함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x축, y축 예쁘게 그릴 생각하지 마시고, 자, 1차 함수도 지금 최고차항 개수 봤더니 2 양수죠. 여기도 1을 양수고요. 2 양수죠. 그럼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고요. 0보다 난다. 이 곡선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냥 이런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보자면.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걸 방정식 개념으로 보면 떠 있기 때문에 근이 있다 없다 이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방정식 관점에서 보면은 안 만나죠. 그러면 근이 없다예요. 그럼 여기서 근이 없으면 제가 뭐라 그랬죠?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나와야 된다 그러고요, 여러분. 이 문제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실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개념으로 봤을 때 방정식 관점에서는 근이 없다.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정식 할 때 중3 1학기부터 수학 상에서도 중간고사 범위 방정식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그게 사실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이에요. 별거 아닌 그 판별식이나 그런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뭐 근과 계수에 관계 말할 것도 없고요. 당장 수업만 가도 또 주장창 나옵니다. 그래서 방정식 관점에서는 이 그림이 근이 없다. 그 말은 판별식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관점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 거죠. 더하기 3은 2x-k. 자, 한쪽으로 데려갈 거예요. 자꾸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걸 빼먹었군요. 저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아니라 마이너스 2kx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이너스 2kx예요. 자, x제곱 해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여기는 3 더하기 k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건 이렇게 되겠지만, 이 문제는 부등식이고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다 하니까 이렇게 크다, 2차 함수가 더 크다라고 붙여주고 한쪽으로 몰았으니까 이건 이제 0보다 크다라가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방정식으로 푸셔도 결국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 풀이 과정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섯 번째 줄 보면 임으로 2차 방정식이, 자, 거기 부등호가 아니라 0으로 되어 있죠. 0의 판별식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식을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부등호를 사용해서 쓰는 게 맞는데 개념은 결국 2차 방정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풀이 과정 이게 맞아요, 여러분. 0보다 크다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빌려온다라고요. 근데 그 빌려오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빌려오는 건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풀이 과정에 그렇게 한글로 띡 나와버리면 학생들은 힘들어하니까 그 이면에 숨어있는 풀이 과정을 별거 아닌 건데 이거를 제가 뭔가 있어 보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을 그려서 방정식 관점에서는 근이 없다, 판별식 0보다 작다,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것 뿐이지 그냥 그렇게 말로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는 거는 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떠 있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의 관점에서 근이 없다라는 거고, 근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쓸 거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서, 연립한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쓰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을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짝수공식도 아니니까요. 빼기 4배의 3 더하기 k.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2k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학원 학생들은 알 텐데 제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라 학생들이 제가 계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제가 짝퉁수식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제곱했으니까 얘가 4가 되는 거죠. 4배의 k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4가 날아가고요. 그럼 남는 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k-1, k 플러스 2 해서 이런 답을 내겠죠.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런 값을 내겠죠. 계산 과정은 그냥 판별식이니까 하시면 되고, 판별식이고 2차 부등식이니까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제발 와서 질문하세요. 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내신에 그냥 한 문제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그러니까 어렵진 않지만 나오는 문제이고,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방정식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림 그려서 확인을 해보세요. 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30번 보시면 그래프가 직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제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직선이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개수가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문자기도 하고요. 또 직선도 음수잖아요. 직선도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저거에 쫄지 마세요. 우리 이미 이전 페이지에서 다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30번 볼게요. 쫄지 마시고, 자, y는 k 플러스 2x 제곱. 자, 물론 이게 계산이 좀 앞에 문자가 있으면 계산이 조금 더 살짝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는 되는데, 못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쫄지 마세요.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인데요.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울기 음수니까 직선 하나 먼저 그으세요, 여러분. 그으시고, 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건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위라는 건 무조건 이쪽이에요, 여러분. 이쪽에서 2차 함수가 그려지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가 왼쪽이라서,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라서 직선이 왼쪽에 그려지는 것 뿐이지, 아까는 직선이 오른쪽에 그려졌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라서. 여기서는 기울기가 음수라서 왼쪽에 그려지는 것 뿐이지, 문제 푸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문자라고 쫄지 마세요. 그리고 기울기 음수인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에 맞게 그려주시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안 맞나요? 방정식의 관점에서는 근이 없다가 되고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이거고, 이것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계산은 저처럼 계산을 못하지 않는 이상은 답 잘하실 거고,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연결했다고 치면요. 두려운데요, 계산하려니까. 자, 마이너스 k 더하기 3x
k 더하기 3x 더하기 5가 크다. 누구보다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보다. 자, 데리고 오면요. k 더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분명히 부등식 문제지만, 부등호가 되어 있지만, 아까 위에 29번의 풀이 과정처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런 과정이 또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판별식을 쓰는 거죠. 단 k 플러스 2의 부호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k 플러스 2의 부호는 좀 전에 우리가 양수인 거 확인했죠. 여기서 이미. 양수가 되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양수가 돼야 되니까 k 플러스 2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이거 당연히 풀어서 공통부분 수직선으로 확인해 주신 게 답이 됩니다. 자, 계산도 계산인데 별거 아닌 저 그림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림을 해석하는 게 방정식 개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익숙해져야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자, 이번에 이제 31번은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의 다 풀어드리기 때문에 길어지는 건데요. 자, 31번은요. 별거, 근데, 네, 뭐 어려워서 아픈다기보다는, 이거 뭐죠? 어려워서 아픈다기보다는 좀 처음이라 이걸 되게 그러니까 어색하고 힘들어해서, 네, 최대한 다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번 문제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대충 보이시죠? 그냥 위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이거의 그래프가 직선 위쪽에 있는 x의 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자, 29번은 항상 위쪽, 두 번째 줄에 29번 두 번째 줄에 항상 위쪽, 30번에도 두 번째 줄에 항상 위쪽인데,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항상 위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직선은 양수니까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근데 문제에 주어진 2차 함수가 최고차항이 음수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1 음수예요. 음수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위쪽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위를 뜻하는 거니까요. 위쪽에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이쪽 위를 뜻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이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미지수라서 어차피 다 제대로 못 그려요. 개형 간략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이쪽이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되냐는 거냐면은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뭐라 그랬냐면 아까 계속 했던 말이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방정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1 또는 3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두 근이 1 또는 3으로 존재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방정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x 마이너스 2가, 자, 데리고 가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b 플러스 2고요. 자, 마이너스를 뗐다고 할게요.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3이라고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해서 전개하시고 a랑 b 비교하면 나오겠죠. 사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부등식 단원이니까,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동일한데 부등식이니까 부등호를 달아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자, 다시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위에 있더라. 누구보다? x 마이너스 2보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요. 얘랑 똑같은 거니까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게 0보다, 잠시만요. 한 단계 제가 건너 뛰어버렸네요. 여기 말고요. 아까 여기에서, 얘요. 자, 왼쪽을 데리고 가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b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니까 이걸 떼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다시 쓴 거예요,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에 따라 나온 근이 1에서 3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차피 이거 여러분 부등식이지만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거잖아요. 부등호 방향도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오른쪽 풀이대로 푸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쫄지 마세요. 뭔가 뭐 위에 있다 그러고 씩 나오고 괜히 문자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별거 아닌 이 그림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이 그림 하나가, 그리고 방정식의 시선, 방정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이걸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은 그 풀이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32번도 풀어주시고요. 특히 132페이지는 처음으로 첫 진도 나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자꾸 막 그림 그리라 그러죠. 부등식인데 방정식으로 풀으라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데, 반복해 보시고 강의도 반복해서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이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참지 말고 와서 질문을 하세요. 자, 이제 133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풀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다 풀어 드릴 건데, 우리가 1차 부등식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크게 막 이렇게 어렵게 풀진 않을 거고요. 생각보다 되게 익숙하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 자, 33번부터 볼게요. 33번 같은 경우는 제가 풀이 과정을 조금 다르게 갈 거거든요. 다르게 갈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있죠. 뭐 x가 있고 여기가 뭐 a보다 크다. x가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상수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나올 때는 이거 굳이 범위 안 나눠도 돼요, 여러분. 이때는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또는 x가 a보다 크다. 그리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는 사이값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이렇게 외워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이 x제곱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6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제곱, 자꾸 이제 급해지네요. 1시간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넘어갈 것 같아요. 이해해주세요. 자, 마이너스 4, x제곱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되는데, 자, 여러분 제발 대답. 실수의 제곱은 항상 어떻죠? 0보다 어떻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0보다 커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제발 부탁이니까요, 여러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음수보다 작다,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은 죽여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실수의 제곱이 음수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음수라는 거는, 제곱이 음수라는 건 복소수잖아요. 기억이 나세요? 저 이제 꽤 아물거리죠, 이제 1학기 범위니까,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그래서 실수라는 거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거는 조건이 아예 날아가 버리는 거고요. 자, x제곱이 이거는 16이 될 거고,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여러분. 루트를 풀게 되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범위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절대값 성질로 이용해서 푸시면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거 괜히 범위 나누시면 더 헷갈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은 논리로 풀 거거든요. 이게 2차항이든 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상수가 있다. 아까처럼 요 a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입니다 라고 돼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여러분. 단 날개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푸시고요, 이렇게 하나 푸셔서 연립방정식으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는 이런 방정식을 하나 풀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정식을 하나 풀어준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그럼 b제곱 4 빼기 12라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 0보다 작아요. 그럼 항상 0보다 어떻죠? 자, 다시 헷갈리죠? 위에서 봤던 내용 있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림이 0보다 크다,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항상 x축보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다. x축보다 크다. 자, 이게 뭐라 그랬죠? 의미가 x축. 그럼 이거는 항상 x축보다 크다. 말이 너무 되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걸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보러 갔더니 x-3,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되는데, 자, 1번, 2번은 서로 별개예요, 여러분. 서로 별개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모든 실수잖아요. 근데 이걸 연립부등식을 해야 된다고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아줄 거라고요, 우리는. 공통 부분이요. 지금 이건 연립부등식이에요, 여러분. 위에 거랑 달라요. 1번과 2번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의 결론이 모든 실수고 2번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두 개의 공통 부분은요, 얘가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모든 실수였으니까. 될까요? 아, 이걸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네요. 이걸 1번, 2번으로 할게요. 경우를 나눈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연립부등식을 푼 겁니다. 1번, 2번. 그래서 우리는 1번, 2번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범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1,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팁이 있을 수 있는데 1,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133페이지 오른쪽 하단 보면 거기도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 저렇게 상수이면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저는 이제 그 방식대로 푼 건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와 있는 절대값, 그러니까 지금 절대값과 숫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절대값 외에도 숫자 자리에 막 x제곱 x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범위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1, 2번에서 했던 거는 절대값과 숫자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2 그리고 x가 있는데, 절대값 알맹이가 2x-2고 그게 0 되는 값이 기준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1이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푼다고 그랬잖아요.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여기 기준이 1이고요. 그래서 범위가 x가 1보다 작을 때 하나,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이렇게 범위를 나눌 거고요.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린다라는 의미니까 x제곱 마이너스, 제발 괄호 치세요. 저는 괄호 쳐도 틀려요. 자랑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러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요. 이거는 공통 부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연립방정식 아니에요. 1번, 2번 연립방정식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1차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조건 안에서 이 결론이랑의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쪽은. 절대값은. 그래서 수직선 그릴 거고요. 하나는 2 이상이래요. 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요게 2번이에요, 여러분. 하나는 2 이상이다. 하나는 1 이하이다. 얘도 2번인데, 자, 1번이 뭐냐면 지금 1보다 작다예요, 여러분. 1보다 작다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2번이 두 개니까 뭔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2번은 또는입니다, 여러분. 또는이라 이 둘 중에 하나만 1번이랑 공통 부분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헷갈릴 만한 거는 1번은 지금 x가 1보다 작다인데 얘는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두 개의 공통 부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작다도 있고 같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큰 범위예요. 누구보다 작다라는 것보다요.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누가 되냐면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공통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부등식에서 의외로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1번 조건에서는 1보다 작다가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조건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있고요.
x-1,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이하입니다 또는 x가 1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뭐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긴 하지만요, 그래도 자,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번이에요 여러분. 근데 1번이 똑같죠? 누구랑? 얘랑 똑같아 버리죠. 그래서 1번, 2번이 세트가 돼버리고 그게 공통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 이상입니다 라는 게 돼버리는데, 자, 우연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도 이렇게 연결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1번의 결과물 x가 1보다 작다, 2번의 결과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 둘은 합체를 해야 되거든요. 합체가 되면은, 근데 이제 합체가 된다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하나는 1보다 작다인데 하나는 1보다 채워지면서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완전히 수직선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결론이 모든 실수가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1번과 2번은 아예 다른 식이에요. 연립부등식이 아니에요. 근데 1번은 이 조건 안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랑 공통 부분을 확인한 거고요. 2번은 이 조건 안에서 나온 이 결과물이랑 또 공통 부분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1번과 2번은 아예 별개라고요. 근데 우연히도 얘가 연결이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연결이 되는 애들은 결론을 연결해서 한 번에 써주시는 거죠. 1시간 약속을 못 지켰네요.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쪽을. 여러분들이 절대값 나오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해드려야 돼요. 자, 4번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절대값 x-3인데 이것도 한쪽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찮더라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첫 번째, x가 3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3 이상이다. 자, x가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요. x가 3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거 확인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한쪽으로 몰아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그래서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조건에서 1번 조건 안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1번 조건 안에서 공통 부분을 확인하러 가셔야 돼요. 얘를 2번,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게 2번 범위예요, 여러분. 근데 1번 범위가, 자, 이건 또 3보다 작대요. 계속 이렇게 숫자가 엮이네요. 1번 범위는 3보다 작은 거래요. 그럼 3에서는 공통범위 없습니다. 둘 다 뚫려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공통범위가 요게 되는 거예요. 또는이라서 제가 2번 둘 중에 하나만 연결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의 결론은 x가 1보다 작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1보다 작다가 결론이에요. 자, 두 번째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인데 이게 0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요. 이 조건 안에서 결론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요. 공통 부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통 부분 찾으러 갔더니 지금 계속 같은 숫자 엮여 있는데 이게 나오면 사실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시험 때 은근히 이런 걸로 되게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마찬가지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 2번, 여기 2번이고요. 자, 1번은 또 하필이면 그쵸? 여기가 채워진 이렇게 가는 애예요. 그럼 이게 공통 부분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자, 다시요, 여러분. x가 3 이상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x가 3이다.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얘가 1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얘가 2번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이거의 공통부분은 누구냐는 거죠. 이게 공통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2번의 결론은 x가 3보다 큽니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되고요. 아이고, 3번 x가 3보다 큽니다 라고 결론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번, 2번이 다른 건 맞는데 연결되는 게 있나요? 이 결론들끼리 없죠. 그럼 이거는 또는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x가 최종 결론은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3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주시면 돼요. 자, 이제 5번, 6번 볼 건데요. 5번, 6번은 세트로 보셔도 되고, 네, 5번, 6번은 세트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범위를 나누셔도 되고요. 그래서 5번은 제가 범위를 나눠서 풀 거고, 6번은 그냥 절대값 성질로 풀 거거든요. 사실 뭘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5번은요, x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0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x제곱, 아이고 첫 번째 제곱이 아니라 조건을 써야 되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부호 바뀌어서 0보다 작다. 이거는 부호 그대로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이거는 x-1, 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얘는 x-5,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고요. 여기는 작은 거보다 작다 또는 큰 거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공통범위를 찾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 안에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근데 1번 조건이 0보다 크다죠. 그래서 공통범위는 x가 1보다 크다입니다 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5보다 크다인데 공통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죄송해요, 여러분. 반대로 했네요. 이게 아니죠. 제가 이런다니까요. 자, 0보다 작다죠. 그래서 공통부분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숑 하면은 여기 5예요, 여러분. x가 5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결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절대값으로 푼 거고요. 6번은 절대값 부호를 나눠서 푼 거고요. 6번은 절대값 성질로 풀 거예요. 절대값 성질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없애고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을 없애고 제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x의 절대값 더하기 5x 빼기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절대값 x를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자체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게 돼요. 될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그냥 저 문자를 그대로 푼다라고 하면 작은 거보다 그리고 큰 거보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부등식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가 어떤 게 오류가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은 얘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얘를 죽여버리고 어떻게 바꾸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바꿔요.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중간에 식을요. 크거나 같다로 바꿔버립니다.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해져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절대값 설명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대값은 거리기 때문에 음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대값을 푼다라는 거는 결국 x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입니다 라는 게 돼버리죠. 왜요? 거리가 2분의 1 이하라는 얘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거리, 원점이 있고요.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어요. 너무 막 썼네요 또. 여기에서 여기 어딘가까지의 거리, 여기 어딘가까지의 거리, 이게 절대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위치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있어야 거리가 각각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범위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식은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죽여버리고 그냥 절대값 x가 2분의 1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에 뭘 안 쓰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부등식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편해지고, 또 반대로 이걸 이해하시면 부등식 내용들이 또 편해지는데, 부등식은 부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수를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죠. 부등호의 방향이요. 그러니까 부호가 중요한 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절대값 x에서 3을 더하면 이거는 3보다 크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식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요. 그럼 무조건 0보다 큰 걸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 했던 이 식 자체한테 다시 봤을 때요, 이 식에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에요. 확실히 0보다 크다 또는 확실히 0보다 작다는 건 나눠도 돼요.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거지, 확실히 알면 나누면 돼요.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죽이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면 돼요. 근데 얘는 0보다 큰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날리고 그냥 이렇게만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절대값 x가 2분의 1 이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이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답도 당연히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33페이지는 이제 절대값 뭐 2개짜리 이런 건 아니라서 1차 부등식 절대값보다는 좀 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절대값 성질이 많이 들어가다, 절대값 성질도 그렇고 부등식 성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까다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 풀어드리는 데는 이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많고 하기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라도 최대한 따라서 같이 하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내신도 내신이지만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 교과 과정, 그러니까 수학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힘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또 질문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넘기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거 안 어려워요, 여러분. 네, 마지막인데 보통 살짝 어려운 게 있을 법도 한데 연립 2차 부등식은 되게 쉬워요. 그냥 부등식 풀어서 공통부만 잘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개념 박스 2번 또 무책임하게 나와 있잖아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부등식이니까 해를 구하겠죠. 두 번째 동그라미,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공통부분을 찾는다. 이건 계속 했던 거잖아요. 1차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이어도. 그래서 찾으셔야 되고요. 이제 오른쪽 개념 박스 오른쪽에 보면은 각각의 부등식의 해의 공통부분이 없을 경우 해는 없다. 뭐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공통부분 없으면 없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여러분. 계산만 잘하시면 되고, 이제 공통부분 찾을 때 또는에서만 좀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 보면요, 그러니까 34번의 2번 문제를 보시면 또는에서만 좀 조심하면 돼요.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하나 있는데요. 자, 이제 1번식,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식부터 결론을 내려가면 데리고 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x가 2보다 크다는 게 1번의 결론일 거고요. 자, 이제 2번식에서는 여러분 이거 바로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x가 1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2번식은 또는이라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직선에서 확인을 하실 때 2번식을 먼저, 그러니까 보통 두 개짜리를 먼저 하시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1보다 크다, 여기 2번.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여기도 2번이에요. 근데 1번식이 이쪽에서 2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1번식이.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서는 처음에 접할 때 좀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2번이 두 개니까 이 1번은 이 두 개를 모두 다 공통부분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또는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공통부분이 생겨도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x가 2보다 크다입니다, 여러분. 요런 거만 조심하시면 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또는이라고 해서 또는도 두 개 모두 다 공통부분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생기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만 조심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은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귀찮을 뿐이에요. 13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꼭 모두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실 때 이렇게 또는 있는 거 다시요. 지금 1번 식이 이거고 1번의 답이 이거고 2번에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가 2번은 두 개잖아요. 지금 두 개인데 1번이 두 개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에서만 생겨도 됩니다. 이유는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가 아니에요. 또는이라서 둘 중에 하나에서 만족하는 게 생겨도 그게 그대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등식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죄송해요. 제가 헛소리 했네요. 뒤에 페이지가 있어요. 왜 이랬죠? 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엔딩 멘트는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자, 뒤에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그래도 자, 오랜만에 또 이런 형태가 나오죠. 아이고. 이 형태가 나오면은 보통 이렇게 풀죠. 이렇게 해서 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 하나 풀고. 그래서 1번식과 쭉 나오고 2번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해가 나왔을 때 얘네들 수직선을 그려서 공통부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귀찮으시겠지만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라고 해서 그냥 뛰어넘지 마시고 다 하셔야 문제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2차 여러 가지 부등식 공부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쪽이 저도 기억이 그래요. 제가 이거를 아마 중2 때 했던 것 같은데 실력 정석으로 처음 하는 바람에 이걸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도 모르고 이제 뭐 하다가 하여튼 실력 정석을 했었어요. 학원 다녔었나 그때? 했었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막 뭐보다 크다 작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뭐 절대값 나오면 정신없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본질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등식은.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함수라고만 표현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에서 그림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한테 벗어날 수 없고 그림, 함수한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글로 아니면 공식처럼 뭔가를 외우려 그러는 순간 이쪽이 굉장히 꼬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자꾸 설명을 드릴 때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강사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들 저보다 뛰어나시니까 제가 못했던 거를 다 글로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그래도 그림 그려주시고 방정식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런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훨씬 기억도 오래가고 문제가 잘 풀립니다. 저 여러 가지 방정식 고생하셨고 이제 그 다음 단원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3단원 대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할게요.